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4천억 달러 정도로 평가를 받았었단 말이죠. 4배가 넘는 지금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특허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살 거예요, 변호사님은? 저는 아마 살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입니다. 2026년 6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시작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인데요. 목표 시가총액이 1조 7,500억 달러, 하나로 약 2,4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배가 넘는 규모죠. 근데 이 회사 숫자가 조금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같은 항공우주업계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PSR의 2배에서 3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스페이스X는 PSR이 60배가 넘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아예 다른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는 건데요. 저는 기업을 보는 사람이죠. 밸류에이션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재무제표 이런 거가 제가 보는 영역인데, 그런데 스페이스X 이야기를 파고들다 보니까 재무제표보다 더 중요한 게 보였습니다. 바로 특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루카특허 법률사무소의 김세진 변리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카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를 맡고 있는 김세진 변리사입니다. 저는 방산, 의료기기, 인공지능 등의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변리사님께서 하시는 업무를 한 5가지 키워드로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째, 특허 출원 등록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특허 분쟁 대응이 있고, 세 번째는 기술가치 평가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뭐 인증을 위한 특허 구축이라든지 뭐 인증 대리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이제 안 중요한 게 없겠지만 한 3번째, 4번째, 5번째 말씀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주제에 좀 맞닿아 있는 부분 같아요.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1조 7,50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 7월 같은 경우에는 4천억 달러 정도로 평가를 받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간 안에 4배가 넘는 지금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같은 카테고리인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PSR의 2배에서 3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원래 맞는 건데,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60배가 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파고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특허 포트폴리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제 두세 배로 판단하는 게 맞겠죠. 대표님이 의심을 가질 법도 해요. 근데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스페이스X는 특허가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적어도 한 5, 600개? 실제로 이제 많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특허 개수가 많으면 기술력이 정말 좋고, 거기서 이제 미래 가치를 판단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스페이스X는 200개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러면 특허의 개수가 이 미래 기술력, 미래 가치를 평가하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예요. 그래서 특허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개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페이스X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도 보면은 보통 발사체 회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많이 특허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안테나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쇄 회로 기판 PCB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돼 있지, 발사체 회수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특허를 내지 않으면 않았다는 것이 아무도 따라하지 못할 거라는 이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된 60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도 시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60배로 산정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심리적인 것도 있겠죠. 저는 일단은 컨설팅을 하면서 특허에 대해서는 무조건 권리를 가져가셔라,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누구는 특허를 내고 누구는 특허를 내지 않고 영업 전략으로 가고 뭐 이런 게 조금 구분되는 선이 좀 있나요? 장기적인 매출이 없이는, 장기적인 팔로가 없이는 좀 살아남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공개했을 때 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좀 유보하고 노하우로 보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뭐 단기 R&D, 뭐 R&D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몇 번 타면 이제 충분히 연구될 수 있는 내용들,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차라리 그냥 특허로 보호해서 20년 동안 독점을 가지는 게 유리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또 듣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좀 떠오르네요. 만약에 스페이스X가 영업 전략으로 특허를 지금 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으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스스로 뛰어든 상황인데 해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킹을 해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회수 기술을 가져갔다.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특허를 내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스페이스X는 낭패 보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스페이스X는 특허를 안 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장기적으로 내가 20년보다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똑같이 따라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독점성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해주신 60배에도 당연히 영향이 미치겠죠. 만약에 중국이 스페이스X의 연구원 뭐 한 몇 명 정도를 연봉 100배 줄 테니까 와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진짜 만들었어. 그래서 특허를 만들었어요. 그럼 스페이스X는 그 기술 이용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따져야 되는데 이제 특허를 이제 등록받기 위한 요건에는 신규성, 진보성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출원을 했을 때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기 때문에 또 무효를 받는 그런 거절 이유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그런 경위들을 다 입증을 해서 이거 무권리자 출원이다라고 입증을 하게 되면 뭐 다시 뭐 회복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이제 경위가 들통나지 않도록 또 설정하고 아무런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곤란해질 수가 있겠죠. 그럼 곤란한 상황이 됐을 때 스페이스X가 소송전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제 증거에 따라서도 많이 다른데요. 기술 탈취 시도라는 게 뭐 메일로 드러났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페이스X도 이제 자신 있게 소송을 하겠죠. 뭐 무효 심판을 하고 막 하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의혹만 있다. 그러면 사실상 낭패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또 질문이 하나 또 생각난 게 지금 이제 스페이스X가 공모를 할 거거든요. 이제 살 거예요. 변호사님은 어때요? 솔직한 답변인데 저는 아마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안 해본 영역이잖아요. 시장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확률이 조금만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밸류에이션 반영이 워낙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도 같은 생각이네요. 비용 절감이 곧 그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잖아요. 근데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사실 여지껏 논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여지껏 쏘아 올리는 데만 급급했지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걸 회수해서 이걸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는 더욱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더 먼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실현되면서 연구가 계속 집중되고 있고 확률이 올라가는데 좀 가속도가 좀 붙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고 싶은데 제가 그 공부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 레딧이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청약을 한 사람들이죠. 많았는데 이 실제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랑 약간 법이 달라서 우리나라는 그 비율대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게 의무가 아니래요. 사고 싶어도 못 살 수도 있다. 그러면은 공모 때는 하지 못하지만 조금 시간 지나서 시장가에 살 수도 있잖아요. 얼마 정도 사실 거예요? 저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네. 가격이 너무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일단 단기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쵸. 네. 변동성이 일단 너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곧 결국에는 리스크잖아요. 네. 해지할 수단도 없고 그래서 저는 시장가로 사는 건 조금 뭐 좀 주저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특허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대 심리가 훨씬 많이 발동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PSR이 60배가 넘는 현재 그 기업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스페이스 X와 같은 전략을 써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한국이 이제 미국하고 조금 차이라고 보면은 한국은 이제 그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는데 특허의 개수에 조금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특허의 권리 범위가 좁아도 많은 걸 조금 더 좋아. 그거는 이제 특허를 미국처럼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안목 같은 게 조금 더 성숙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 특허의 개수보다는 그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정량화하는 그런 방식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을 짜게 된다면 이렇게 선별해서 내고 노하우로 보유하고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일단 전면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좀 깔아놓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기업 대표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아이디어는 정말 독보적이고 누구도 생각을 못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잘하는 게 뭡니까? 이게 가지고 와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뭐 좋게 말하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정말 잘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아예 그렇게 될 거면은 차라리 그냥 전면적으로 선배를 할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의 어떤 전략을 따라가기보다는 전면적으로 특허를 취득을 해서 권리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다. 그렇죠. 예.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LG전자도 그렇고 그 특허의 개수가 꽤 많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촘촘하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못 내서 누가 따라하게 되면 이제 바보 되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20년 동안 깔끔하게 독점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개를 이제 독보적으로 깔아놓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론 머스크야 뭐 100년, 200년 동안 앞으로 인류가 풀어나갈 기술에 대해서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20년짜리 그 보호하려고 이제 특허 쪼가리 내는 거를 애송이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코카콜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거 100년 이상 아무도 알지 못할 건데 그거 꼴랑 20년 보호하자고 이거 레시피를 다 공개. 그런 거 다 애송이들이나 한 짓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고 애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애플이 삼성하고 가장 큰 특허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들은 이 기술 수명 주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기술 수명 주기라고 하면은 그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서 그 20년 안에 12년에서 15년 사이에 거치는 그 기술의 흥망성쇠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대표님들께서 완전 독보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제를 하다 보면 독보적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가 될 수 있잖아요. 선행 기술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니 실제로 진짜 없는 기술일 수도 있잖아요. 그 대표님이 갖고 계신 기술이. 그거를 알아보려면은 뭐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 기술 조사라든지 아니면 선행 논문이 있는지를 살피고 사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검증을 받는데도 또 비용이나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해요. 대부분 이제 독보적이라고 이제 했지만 또 찾아보면은 이게 사람의 생각이 또 비슷비슷하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없었던 아이디어가 또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정말 독보적인 신기술이 있기도 해요.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선행기술조사가 선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 사업으로 사업 계획서를 쓰면 이게 독보적이고 없었던 거라고 하는 거는 세간에 안 알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 지원 사업의 평가가 이게 지금 뜨는데 이거랑 관련이 없네 하게 되면 어떻게든 뭔가 좀 이게 좀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좀 그런 거 있죠. 심사위원분들께서도 이게 독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돈이 안 되니까 그동안 없었겠지. 비즈니스적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한 거지. 라고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 약간 폐해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으려면 선행기술 조사를 분석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논문을 찾아본다던가 해서 어떤 이 제반적인 입증 자료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어야 소위 말해 CR이 좀 먹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 교수님이 뭐 발명하신 뭐 발명이 있는데 이게 정말 독보적이다라고 좀 인정을 받고 싶으면 목소리로만 해서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래서 이제 뭐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라든지 유사한 특허, 유사한 논문이라든지 얘기를 붙이면서 설득을 하는 게 좋죠. 네. 그럴 땐 변리사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저희가 보통 도와드리는데 근데 이것도 대표님들이 이렇게 뭐 굳이 내가 그냥 설명하면 되지 뭐 변리사 뭐 돈 주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예. 최근에 변리사님하고 우리 이제 모 기업 같이 프로젝트 할 때 선행기술 조사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8만 개인가 찾아오신 것 같아요. 이 뭐 지구 보온을 몇 바퀴 돌리셨는지 한 8만 개인가 비슷한 걸 찾아와서 예, 노이즈를 제거해 가면서 실제로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거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행기술 조사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도 조금 느꼈거든요. 이 선행기술 조사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신기술이나 또는 신제품으로 인증받는 것이 NET와 NEP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인증을 해놓으면 실제로 매출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이 도움되는 수준이 아니지 사실. 가문이 바뀌는 인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NET와 NEP 인증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허 만들어 놓고 돈이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기업 가치는 특허 몇 건인가가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보호하고 수익화하는가로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개수도 중요하겠지만 스페이스X는 자본이라는 어떤 방패가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할 수 있었다면 한국 스타트업은 그 방패, 자본이라는 것이 사실 스페이스X보다는 좀 적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특허를 권리 범위를 많이 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